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몇 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여자입니다.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하려는 사람은 없듯이 저도 제가 결혼을 할 때 몇 개월 만에 파경을 맞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지 마음고생 진탕하고 이혼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 이혼 사유를 들은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다시 생각해도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 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남자는 같은 대학교 동기였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친하지 않았어요. 그냥 얼굴과 이름만 아는 정도였죠. 그런데 졸업 후 회사에 다닐 때 동기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됐고 그때 처음으로 대화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성격도 잘 맞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웠죠. 저희는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마침 회사도 근처다 보니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에도 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워낙 착해서 저랑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성격이 좀 세고 할 말도 하는 편인데 남친은 순하고 제가 뭐라고 하든 다 좋다 하는 편이었죠. 그 착함이 좋았어요.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많다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둘 다 결혼 생각이 있었기에 1년 정도 만나고 나서 바로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나서야 남친이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결혼하면 누나랑 같이 살아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죠. 남친이 누나랑 같이 산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남친은 좀 멀리 떨어진 지방의 시골 마을이 고향인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혼자 서울로 상경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나가 서울에서 미용 일을 배울 거라고 올라와서 그때부터 남친과 같이 살았다고 했어요. 누나도 서울에 있는 큰 미용실에 취업은 했는데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이것저것 배운다고 학원을 다니기도 했고 또 중간에는 속눈썹 연장해주는 뷰티샵을 차린 적도 있었어요. 뷰티샵 차린 건 저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것도 장사가 너무 안 돼서 6개월 만에 접었다고 합니다. 남친이 취업하고 나서부터는 남친이 전적으로 생활비를 댔고 또 집에서 놀고 있는 누나를 위해 용돈도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는 누나한테 동생 집에 그만 얹혀 살고 그만 내려오라고 여러 번 말하셨다는데 누나는 다시 시골로 내려가기 싫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딱히 일도 없으면서 동생네 집에서 동생한테 용돈 받으며 그렇게 지내는 거였죠. 제가 남친하고 사귈 때만 해도 남친의 누나분은 뷰티샵을 운영할 때였기 때문에 그런 사정까진 몰랐어요. 그냥 각자 일하면서 한 집에서 사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나서야 누나가 뷰티샵 접은 지도 오래고 또 누나의 상황이 이렇다라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같이 살아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요. 왜 같이 살아야 되냐고 하니까 누나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1년 뒤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근데 자꾸 부모님은 누나 보고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하니까 결혼 전까지만 같이 살면 안 되냐는 겁니다.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싫다고 했어요.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보내는 건데 왜 누나랑 같이 살아야 되냐고요. 저는 절대 싫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남친도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남친 누나가 결혼 전에 저를 한번 보자고 했다고 같이 밥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결혼하면 시댁 식구가 되는 거기도 하니 저도 알겠다고 하고 만났죠. 그런데 그 언니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띠꺼운 마음으로 자리에 나온 거더군요. 처음부터 저를 보는 눈이 안 익고 왔고 말하는 것도 일부러 시비를 엄청 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환학생으로 1년 정도 외국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걸 남친한테 들었다면서 대뜸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근데 그런 말 있잖아. 외국에서 유학한 여자들은 원래 결혼할 때 걸러야 된다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물었죠. 왜요? 외국에서 어쩌고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왜 웃어? 외국 나가서 사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그런 구닥다리 소리가 있나 싶어서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 말에 그 언니는 표정이 엄청 험상궂어지더라고요. 이름이 원영이라고 했지? 네. 되게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우리 민호는 되게 순한데 민호가 많이 잡혀 살겠네. 잡혀 살긴요. 제가 무슨 마녀도 아니고. 그 언니는 제 말에 저를 빤히 보더니 제 가방을 힐끗 봤습니다. 명품 좋아하나 봐? 아, 이 브랜드 좋아해서요. 아, 우리 민호 등골 많이 휘겠네. 저는 속으로 이 언니가 완전 작정했구나 싶었습니다. 가만 보니 제가 같이 못 산다고 한 말 때문에 애초에 제가 마음에 안 들었고 제 기를 콱 죽이려고 하는 행동 같았죠. 뻔히 수가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 등골이 왜 희겠어요. 제가 민호한테 용돈 받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제 월급으로 제가 알아서 산 건데. 그 말에 언니는 발끈하더라고요.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동생한테 용돈 받고 산다고? 참나, 너 되게 싸가지 없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예비 형님 올케 사이긴 해도 톡 까놓고 처음 본 사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봤다고 저를 완전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데 그 태도가 너무 불쾌했습니다. 어따 대고 싸가지가 있니 없니 하나요? 저도 참지 않고 대받아쳤죠. 제가 싸가지가 없다고요? 그래, 너 내 동생한테 들으니까 나랑 같이 못 산다고 했다며? 얘 아주 웃기네. 나 여태까지 내 동생이랑 같이 살았어. 근데 네가 뭔데 나더러 나가라 마라 해?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 동생은 괜찮다는데 네가 뭔데? 길게도 아니고 1년만 같이 살자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니? 그리고 네가 나가라면 내가 나가야 되냐고? 완전 막무가내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남친은 그 자리에서 무례한 지 누나한테 한마디도 못하고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기분 나빠서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랑 계속 사세요. 저는 결혼 못하겠으니까.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친 놀라서 쫓아와서 저를 잡았고요. 저는 남친에게도 따졌죠. 네 누나가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데 그 앞에선 한마디도 못하더니 왜 붙잡냐고.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요. 남친은 자기 누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왜 이해해야 되나요? 저는 다 필요 없고 너네 누나랑 앞으로도 계속 살라고 하고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친과 헤어질 생각도 있었어요. 남친은 아무리 좋아도 그런 미친 신우가 있는데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친은 그 후에 계속 연락 오고 회사 찾아와서 기다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잘못했다면서요. 그리고 누나도 사과했다면서 누나랑 같이 살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싫다고 했지만 남친이 이렇게는 못 헤어진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붙잡길래 마음이 약해져 결국 받아줬습니다. 그 일로 예비 시부모님은 누나 보고 그냥 고향에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결혼한다는 그 상대 남자도 변변치 않은 것 같은데 쓸데없이 결혼이니 뭐니 하지 말고 그냥 고향 내려와서 살라고요. 하지만 누나는 끝까지 안 내려간다고 버텼고 결국 남친이 결혼 자금에서 일부를 떼서 따로 작은 월세집을 마련해 주었죠. 그 정도는 저도 이해했습니다. 언니는 내려가기 싫어하고 또 언니 입장에선 동생이랑 살다가 갑자기 나가줘야 되는 거니까 따로 사는 집을 도와주는 정도는 저도 얼마든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 일로 저한테 상당히 앙심을 품은 듯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전부터 그렇게 부딪혔으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언니도 저도 좋은 마음이 아니었고 결혼 전부터 삐걱댔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그때 남친을 많이 좋아했기에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후 신우는 여전히 자기 집인 양 저희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었어요. 제가 해놓은 인테리어에도 엄청 입을 대고 살림 가지고도 뭐라고 잘했죠. 정작 시부모님은 고향에서 일이 바쁘셔서 얼굴 뵙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시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찾아와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형님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아니면 온다 쳐도 제발 살림에 대해서 입 좀 안 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자기만 곤란하다고 징징거렸고요. 저와 신우는 사이가 몹시 안 좋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빨리 신우가 결혼을 했으면 했어요. 본인도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면 동생한테 집착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돌연 헬스를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배가 너무 나온 것 같다면서요. 누가 그러냐니까 역시나 신우가 그랬답니다. 제가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툭하면 밖에 음식 먹이고 하니까 배만 살찐다고. 어쨌든 남편은 헬스장 회원권을 끊는다고 했는데요. 그 헬스장은 신우의 남자친구가 트레이너로 있는 헬스장이에요. 신우도 거기서 운동하다가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만난 거고요. 그 남자친구라는 분은 제 결혼식 때 인사한다고 한번 보고 그 후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남편은 예비 매형이 특별히 신경 써준다고 했다며 몸짱이 돼보겠다면서 헬스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운동하는 건 좋으니까 저도 열심히 하라 그랬죠. 남편은 정말 열심히 헬스를 다녔어요. 거의 매일같이 가고 한 번 가면 엄청 늦게 집에 돌아왔죠. 그런데 헬스를 열심히 하는데도 오히려 살은 더 찌는 겁니다. 게다가 헬스 다닌다는 핑계로 집에도 늦게 오고 돌아올 땐 술 냄새를 풍길 때도 많았어요. 뭐 말은 같이 헬스하는 사람들하고 한잔 했다는데 오히려 헬스를 하고 술 먹는 일이 더 많아진 거죠. 말은 운동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남편은 눈에 띄게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티가 났다고나 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설마 하면서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제 촉은 계속 신호를 보냈죠. 그렇게 뭔가 찜찜하던 차에 저는 결국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게 되었어요. 사귈 때만 해도 남편의 폰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폰 검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의심스러우니까 폰부터 뒤져보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폰을 뒤져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허술하게 남편의 비번도 알아냈거든요. 남편 폰에 걸린 비번은 남편 생년월일이었어요. 그렇게 들어가 보니 바로 어떤 여자와의 대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주 손쉽게 외도 증거를 찾아낸 거였죠. 그 대화 내용은 보고 싶다, 같이 술 먹으러 가자, 내 생각은 안 나냐 등등 아주 연애 기분을 제대로 내고 있더군요. 설마 했는데 남편은 정말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바람이라니 너무 화가 나는 것 이전에 황당한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바람피는 그 여자가 저희 신우랑 잘 아는 사이라는 거였죠. 두 사람의 대화를 보니 선아 언니네 커플이랑 다 같이 한잔 하자느니 일 끝나고 다 같이 나가자느니 라는 소리가 많았어요. 선아는 신우 이름이거든요. 남편과 내연녀, 신우와 신우 남친 이렇게 4명이서 잘 만나는 사이인 듯 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보는데 속에서 용암이 끓듯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편과 신우가 나눈 대화창도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나 신우도 그 내연녀에 대해서 종종 남편과 얘기를 했더군요. 그 내연녀 이름은 혜민인 듯 했습니다. 혜민이 진짜 몸매 좋고 예쁘지 않냐. 네 와이프랑 비교된다. 네 와이프 진짜 싸가지도 없는데 혜민이는 진짜 순하고 착하지 않냐. 그런 애가 올케로 들어왔음 얼마나 좋냐 등등. 제 뒷담 제대로 까면서 동생이 바람 피우는 걸 적극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권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그 혜민이라는 여자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신우였던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신우가 걱정하지 마라, 티내지 마라, 회식이라고 둘러대라 등등 열심히 바람피라고 코치까지 하고 있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동생이 바람을 피면 정신 차리라고 혼내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바람피라고 여자 소개시켜주고 들키지 말라고 코치하고 한술 더 떠서 걔가 내 올케였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입에서 쌍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남편이고 신우고 정말 가만 안 두고 싶었죠. 그리고 밑에 대화도 가관이었어요. 남편이 원영이가 알면 단번에 이혼하자고 할 텐데 걱정이다 라고 하니까 신우알 어쩌면 걔도 그러고 다닐지도 모른다고 자기가 보기엔 그래 보인다고 그러는 겁니다. 작당하고 동생 바람피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 가만히 있는 저를 두고 자기 마음대로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서 모함하고 욕을 하는 거였죠. 당장이라도 남편 깨워서 네 누나한테 가자고 할까 싶었어요. 남편이고 신우고 정말 다 잡아 뜯어놓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일단 그 대화 내용은 제 폰으로 다 찍어두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벌벌 떨렸지만 이악 물고 하나하나 다 찍어뒀어요. 저는 그 후로 남편에겐 티내지 않고 기회를 엿봤어요.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남편 면상을 보면 저토록 뻔뻔한 인간이었나 싶어서 증거고 뭐고 싸대기라도 날리고 싶었지만 최대한 정신력을 발휘해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당분간 야근이 많아서 늦는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그날 저녁 헬스장을 간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운동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헬스장 앞에 주차를 해놓고 숨어 있었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참 행복해야 될 신혼기간에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2시간 정도 있으니 남편과 그 여자가 나왔는데 그 옆에는 신우와 신우 남친도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익숙한 듯 옆 건물에 맥주집으로 갔고 저는 네 사람의 사진도 찍었죠. 맥주집 근처에서도 기다리니 한참을 거기서 웃고 떠들고 노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신우와 신우 남친이 먼저 나갔고 남편과 그 여자는 그 뒤로도 꽤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내 남편과 모르는 여자가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게 참 기분이 묘하고 착잡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러고 나와서는 자연스럽게 걷더니 근처 모텔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헬스 간다고 해놓고 줄곧 이렇게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깨닫는데 얼마나 배신감이 드는지 너무 화가 나 이를 계속 악물었더니 나중에는 턱이 아플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악착같이 증거를 잡아내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그 여자가 비틀거리며 모텔 입구에 가는 사진도 숨어서 찍었습니다. 밤인데다 멀리서 찍은 거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4명이 있을 때 찍은 인상착의와 똑같아서 남편과 그 여자라는 것은 특정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사진을 다 찍고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집에 왔습니다. 증거는 잡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어떤 식으로 알려야 하는지 고민했고 고민하는 그 며칠간의 기간 동안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일은 터졌고 어떻게든 문제는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은 최대한 남편에게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상담 후 남편과 그 여자에게 둘 다 상간소송을 걸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확보한 사진 증거나 카톡 내용도 있어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남편 폰에서 상대방 여자 번호도 알아냈고 번호가 있으면 주소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두 인간들에게 다 소장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고 상간소송은 이미 진행했는데 이혼소송까진 하지 말자. 이혼은 그냥 협의로 마무리하자고 했어요. 남편 갑자기 제가 외도 사실 다 알고 있다고 이혼하자고 하니 청천벽력이었나 봅니다. 난데없이 저에게 사진 받고 이혼 요구 받으니까 난리가 났죠. 잘못했다고 자기가 잠시 어떻게 된 것 같다고 빌고 난리치는데 이렇게 후회할 짓을 왜 했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도 이건 아닌데 싶었다며 자기가 진짜 미친놈이라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러면서 눈물까지 닦는데 그 눈물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결혼 전 신우가 저한테 막말하고 결혼 파토날 뻔했을 때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못 헤어진다면서 울기까지 했었죠. 남자의 눈물이라는 게 마음을 되게 흔들더라고요. 그때 그 눈물 때문에 흔들려서 결국 결혼까지 한 건데 이제 와서 보니 그냥 툭 하면 눈물 짜내는 사람이었다 싶은 겁니다. 오히려 잘못했다면 눈물을 닦는데 그 모습이 더 진절머리 나고 싫더라고요. 악어의 눈물처럼 보이기까지 하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누나 핑계를 대는 겁니다. 누나가 만나보라 했다느니 처음에 나는 동생처럼 지냈는데 누나가 바람을 넣었다느니 하면서요. 저는 기가 막혀서 코웃음을 쳤죠. 누나가 죽으라고 하면 죽겠네? 너 성인이잖아. 네가 나 속이고 그 여자 만나놓고 이제 와서 무슨 누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난 것처럼 그래? 너 그 여자 만날 땐 좋다구나 만났잖아. 진짜 미안해. 바로 정리할게. 다시는 안 만날게. 그 헬스장도 바로 끊을게. 다 필요 없어. 그 여자랑 모텔 가는 것까지 다 봤는데 이제 와서 무슨? 장난쳐? 협의혼할 건지 말 건지 그것만 결정해.
자기야, 제발,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자기 같은 소리 하네. 네 자기는 딴 데 있잖아. 이혼해 줄 테니까 네 자기한테 가. 그리고 니네 누나도 진짜 소름 끼친다. 어떻게 동생한테 바람을 피라고 부추길 수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니네 누나도 미친년이고 거기에 좋다쿠나 넘어간 너도 미친놈이야. 남편은 잘못했다며 빌었지만 저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혼 얘기나 하자고 했죠. 하지만 결국 말이 안 통했고 저는 이런 식이면 이혼 소송도 들어갈 거라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이 너무 귀찮게 하는 바람에 저는 결국 제 짐 싸서 친정으로 왔고 이혼 소장도 날릴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 내연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는 전화 받자마자 잘못했다면서 집으로 소장 날라오면 자기는 부모님한테 죽는다고 제발 취하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소장을 받은 건 아니고 남편이든 신우든 제가 상간소송 건다는 얘기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러게 유부남을 왜 만나고 다니느냐, 이럴 줄 몰랐느냐 그러니까 선아 언니가 그냥 가볍게 소개시켜줘서 만난 것뿐이라며 다시는 안 만난다고 빌더라고요. 그냥 돈도 많고 잘해주고 이것저것 잘 사주고 하니까 가볍게 만난 것뿐인데 이걸로 소송당하면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고 말이죠. 저는 그런 소린 나한테 말고 남편 놈한테 따지던가 아니면 소개해줬다는 신우에게 따지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 후에는 신우도 전화가 왔어요. 신우는 제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하긴 했는데 그 전까진 다 씹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앞으로 가서 얘기한다고 문자 보냈길래 결국 받았죠. 저는 이렇게 찾아온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협박이라고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했죠. 신우는 잘못했다고 상간소송 제발 취하해주면 안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올케. 근데 소송은 아니잖아. 민호 회사에서라도 알게 되면 어떡해. 그걸 걱정하시는 분이 동생더러 바람피라고 여자 소개시켜주고 판 깔아주셨어요? 이렇게 될 거 모르셨어요? 아니야. 그러라고 소개시켜준 게 아니고 그냥 아는 동생인데 같은 헬스장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라고 그뿐이었어. 제가 다 아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이 인간 진짜 조금의 반성도 없구나.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구나. 오히려 실감만 날 뿐이었죠.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렇다 쳐요. 형님은 그럴 줄 몰랐다고 치자고요. 근데요. 그렇다 해도 뒤에라도 두 사람이서 만나고 다니는 거 알았으면 동생한테 정신 차리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나라면? 근데 오히려 다 같이 잘도 만났죠? 안 들키게 저 속이라고 코치까지 하면서. 아니야. 나 그렇게 말 안 했어. 제가 다 알고 하는 말이거든요. 둘러댈 걸 둘러대세요. 미안해 올케.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나 지금 죽겠어. 민호도 나 원망하고 혜인이도 전화와서 나 때문에 상간소송까지 당했다면서 위자료도 나한테 물라고 그래. 내가 진짜 미칠 지경이야. 저는 아주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요? 취하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진짜 미안해. 한 번만. 형님은 끝까지 형님 곤란해진 것만 생각하세요? 형님은 동생 결혼 생각까지 파탄시킨 거예요. 형님이 판 깔아준다고 신나서 바람핀 그 사람 잘못도 있지만요. 동생 보고 바람피라고 등 떠미는 누나가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미친 짓 했으면 그만한 벌도 받아야죠. 저 이 사실 어머님 아버님께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안 돼! 나 죽어! 형님 죽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근데요. 형님이 동생 이혼시키고 가만히 있던 저도 졸지에 이혼녀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 인생 망쳐놓고 본인 죽는다는 소리만 하는 게 참 어이가 없네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찾아온다는 소리도 마세요. 그거 협박이에요. 한 번만 더 찾아온다느니 취하해 달라느니 하면 협박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괘씸했던 저는 곧바로 시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렸죠. 그 이후 이혼에 관한 협의를 하자고 남편 측에선 여러 번 연락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보니 남편과 바람난 내연녀랑 신우랑 머리채 잡고 개 싸웠대요. 위자료라도 대신 내라고 하면서요. 그 후에 어머님 아버님이 신우 개 끌듯이 데리고 내려갔다고 하고 신우는 결혼한다는 그 남자랑도 파토가 났다네요. 그리고 남편도 누나 원망하면서 앞으로 누나 안 보고 산다 했답니다. 어찌됐든 지도 좋다고 바람 피워놓고 이제 와서 누나만 원망하는 걸 보니 남편 놈도 참 끝까지 한심하고 어리다 싶더라고요. 연애할 땐 몰랐는데 그제서야 보니 착한 게 아니라 줏대도 없고 남 탓만 엄청 하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렇게 1년여간의 소송 끝에 저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아서 결혼할 때 제가 해왔던 혼수만 다 뺐고 상간 소송에서는 승소해서 위자료도 다 받았습니다. 이혼 후 가끔 남편 누나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표면적으로 남편과 저는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기 누나가 꼬셨든 어쨌든 남편은 본인 의지로 저를 배신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무슨 계기였든 간에 저를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렇게 끝난 게 다행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짧았지만 참 기막힌 일을 많이 겪어야 했던 결혼 생활. 너무 치가 떨려서 당분간은 결혼의 결자도 생각 안 하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